안녕하세요. 저는 베체트 환자입니다. 밸런스가 채워졌을 때 스스로 제가 병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체트 환자입니다. 지금은 환자처럼 보이지 않죠? 네, 저는 지금 베체트를 극복하고 거의 완치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베체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고, 또 무언가 베체트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또는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베체트라는 병 자체가 너무 의아하고 처음 듣는 얘기고 정말 희귀병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병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제가 병명을 받았을 때는 정말 희귀병이었었거든요. 저는 10년 전에 연세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의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었고, 조금 더 지난 몇 년 후에 백병원에서 이제 베체트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지정도 받았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지만 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의료 혜택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콜킨이랑 소론도, 네, 이런 약들을 복용하면서 처음에는 알수가 작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서 점점 더 약은 더 많이 먹게 됐었고요. 타이레놀은 뭐 그냥 보통 이렇게 500ml로 2통씩 받아서 먹을 정도였었으니까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무기력증도 왔었고, 그다음에 많이 뚱뚱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약의 부작용을 많이 겪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부작용들 때문에 다른 생활까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체트라고 하면 증상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증상이 우리 구내염처럼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하고는 조금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편적으로 구내염은 1개, 2개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피곤할 때. 근데 저희 같이 베체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구내염이 한 6개? 7개? 이 정도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요. 1cm 이상 커지는. 그래서 거의 입안이 헐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막 진행이 심하게 되면 목 뒤로 넘어가서 식도 쪽으로도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후두염인 줄 알았었거든요. 후두염, 뭐 식도염 이런 걸로 계속 판정을 받았었는데, 일반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냥 치료밖에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똑같은 병으로 3개월 이상을 이비인후과를 다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설암인 줄 알고 암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입이 이제 많이 증상이 아주 심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생식기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생식기에는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였지만 좀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생식기에도 이 병에서 나는 염증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났었고, 또 세 번째로는 피부병변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해요. 뭐 여드름처럼 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등 쪽으로 그 염증이 다 나와 있었었고, 보통 다리 쪽으로 그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피부병변이. 근데 저는 이제 등에서 났었고, 그다음에 약의 부작용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병의 가장 위험한 게 눈에서 일어나는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든 병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백내장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배체트를 극복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식이 조절을 했습니다. 배체트의 원인이 자가 면역이잖아요. 혈관 질환, 그다음에 염증 질환에 속하는데, 자가 면역은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여자들이 이 배체트에 걸렸을 때는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수정을 했을 때 바이러스인 줄 알고 그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이라 자기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거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임신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임신을 한 상태였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꽤 많았었고요.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공격을 당하면 당했지. 그래서 뭔가 면역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내 몸을 공격하기도 했었던, 그런데 이거는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랬던 게 아니라 면역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제가 염증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보통 밀가루나 튀김 종류, 저같이 아픈 사람들은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땡겨지거든요. 그게 알고 봤더니 염증의 먹이가 되는 게 밀가루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통해서 저는 몸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먹는 음식들은 짜고 뭐 맵고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이었었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일반 음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병이었는데, 음식 조절을 하지 않고서는 제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식이요법을 해봐야 된다는 그 조언을 들었고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병원에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었고, 약을 먹을수록 저한테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약을 좀 줄이고 싶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씀한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했었죠. 그렇다면 음식으로 이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 저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먼저 섭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너무 좋은데 제가 골라 먹거나 만들어 먹거나 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허벌라이프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허벌라이프의 단백질 쉐이크를 먼저 먹기 시작했고요. 제 몸에 독소가 많다는 것들이 염증이 저의 몸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먹고 있는 이 허브티를 좀 꾸준하게 먹게 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먹은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제가 제 몸에서 67kg 정도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8kg 정도 나가요. 67kg 정도 나가면서 너무 불편해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좀 극복해보고자 살을 빼려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허벌라이프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허벌라이프의 영양 개념을 알고 났더니 정말 제가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쉐이크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그 쉐이크로 인해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그냥 먹었을 때 돌아보니까 제가 한 4개월 정도 그냥 먹었을 때 돌아보니까, 보통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거든요. 그리고 염증 수치를 검사하고, 근데 제가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한 5개월을 안 가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은 받아놓은 약들이 계속 소진이 안 됐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약을 안 먹었다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리고 그만큼 살만했다는 소리거든요. 보통 저는 약을 갖고 다녔었어요. 그 약이 없으면 좀 불안했었고, 타이로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로 복용을 해야만 했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입안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항상 통증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타이레놀이 항상 제 옆에 있으면서 같이 먹고 나서 음식을 먹든지, 또는
이렇게 입을 계속 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통증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그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타이레놀도 그렇게 많이 안 줄어 있고 소론도나 콜킨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허벌라이프의 그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제 몸에 섭취했을 때 사실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이게 당장 저희가 약 먹었을 때 증상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당장 막 다 모든 것이 완화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내 몸에 제대로 된 영양 밸런스가 채워졌을 때 스스로 제가 병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까지 약을 안 먹고 병원에 가지 않고 지내온 게 벌써 한 4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는 몰랐었어요. 몰랐었다가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래 전직 네일리스트였었는데 그 네일 일을 접고 지금은 허벌라이프 영양 코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경험으로 스스로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영양 코치가 되기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팠었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짜증을 냈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삶이 많이 피폐했었고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었거든요. 어쨌든 제 몸이 좋아지고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저희 가정은 굉장히 화목해졌어요.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맨날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해져만 있던 제 모습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활기차고 오히려 살도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활기찬 코치의 모습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딱 외관상 봤을 때 제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은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없어서 아직 그 베체트란 병에 그 근본적인 게 제 몸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고 제가 지금 현재 병원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허브티를 마시면서 노폐물도 빼주고요. 저는 이렇게 쉐이크도 아침 식사로 꼭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진짜 밀가루도 좋아하고 튀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음식들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혀를 보시면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혀를 보시면 베체트 후유증으로 다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입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증상이 너무 많이 심했었던 사람이라 원래 입 안에는 흉터가 남지 않거든요. 상처가 남지 않는데 저는 이제 톱니처럼 혀가 변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식도 부분, 그리고 저는 또 장기를 타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위장경련은 달고 살았었고, 그래서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까지도 갖고 있어서 마디가 굉장히 굵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거의 완화된 상태입니다. 언제 이게 다시 발병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만 지낸다면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증도 없으니까요.
혹시 배체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거나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일반 식사 조절을 하면서 저희가 피해야 될 음식들은 좀 피해 주면서 이렇게 건강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으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